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번 주 토요일 해외 축구 미리 좋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이제 이탈리아 축구를 오랫동안 좋아해 와가지고 또 이제 축구도 좀 이탈리아 위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제 뭐 리그 1, 2등 결정전이라든지 그리고 4, 5, 6위 여기도 챔스권 4위 싸움이 한창이죠. 63점 동률인 팀이 3명이나 있다 뭐 이런 거고, 그리고 이제 강등권 싸움 몬짜는 이제 뭐 강등 확정이고요. 18위, 19위 그리고 바로 위에 레체까지 승점차가 한 점밖에 안 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 위주로 한번 챔스나 강등권 싸움 그리고 리그 우승 경쟁 이런 것들을 한번 간단히 좀 소개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탈리아만 다루고요.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지금 뭐 베티스라든지 뭐 라리가도 챔스권 싸움 진행 중이죠. 그런 것들도 기회가 되면은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 오늘은 이탈리아만 가볍게 3경기만 말씀드릴게요. 자, 먼저 나폴리 대 인터밀란입니다. 지금 이제 승점상으로는 77대 74, 인터밀란이 3점가량 밀리고 있어요. 한창 이제 인터밀란이 1위로 잘 나가다가 하필이면은 2번이나 자빠지는 바람에 그 전에 이제 로마한테 지고 볼로니아한테 지고 이래가지고 인터밀란이 1위 자리를 나폴리한테 내어준 상황입니다. 옆에 있는 게 이제 남은 3경기 일정이에요. 나폴리는 제노아, 파르마, 칼리아리가 남았고, 인터밀란은 토리노, 라치오, 코모. 이 중에는 남은 기간 동안 동기부여가 있는 팀은 라치오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일정 상황은 저는 나폴리가 쉽다고 생각이 되고요. 인터밀란은 라치오가 껴있어서 조금 빡세다. 그리고 인터밀란이 뭐 챔스 결승에도 올랐기 때문에 분위기는 올랐지만은 로테이션도 제대로 못 돌려서 체력 소모가 심한 상황인데, 이 두 팀은 올 시즌 상대 전적이 1대1이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승점이 만약에 동률이다 그렇게 돼버리면은 상대 전적과 관계없이 우승컵을 두고 플레이오프를 치릅니다. 스쿠데토 플레이오프가 열려요. 그거는 어디까지나 인터밀란이 나폴리랑 동률을 맞췄을 때 이기고 확률이 좀 높지는 않다, 이런 얘기가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챔스 진출권 싸움입니다. 리그 4위에 이제 유벤투스가 있는데, 이탈리아가 작년에는 5장이었지만 올 시즌에는 4장밖에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벤투스가 승점 63점이거든요. 근데 바로 밑에 있는 로마랑 라치오도 63점이죠. 원래 이제 이탈리아는 이제 승점이 동률이면은 그 상대전적 우선시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여러 팀들, 지금 3팀이 승점이 동률이잖아요. 3팀이 동률이게 되면은 그 세 팀끼리의 상대전적을 또 봅니다. 그 다음에 그것까지 동률이면 뭐 원래대로 이제 골득실이나 다득점 뭐 이런 것들을 보는데, 어쨌든 유벤투스, 로마, 라치오 이렇게 세 팀들의 이 상관관계를 봤을 때 유벤투스가 일단은 뭐 로마랑은 2무였었고 라치오한테는 한번 이겼고 지금 한 경기 남아 있습니다. 바로 다음 경기 로마랑 라치오는 시즌 1승 1무, 로마가 앞서는 상황이에요. 이래가지고 얘네들의 세 팀의 상관관계를 정리를 하면은 유벤투스가 아직까지 한 경기를 덜 하긴 했지만은 1승 2무로 현재까지는 뭐 괜찮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로마도 1승 3무고 라치오는 1무 2패. 그러니까 상대전적상으로 유벤투스가 일단은 좀 괜찮은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는 뭐 중간 정도 하는 거고 라치오는 1무 2패로 뒤집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로만 봤을 때는 라치오는 무조건 위쪽에 있는 팀들이랑 승점이 동률이면 안 되는 상황이고, 다른 팀들은 비교적 편한 거죠. 그래서 보면 또 이제 라치오의 일정이 유벤투스 만나고 우승 경쟁 중인 인터밀란 만나고 강등권 경쟁 중인 레체 만납니다. 이래가지고 일정상으로 라치오가 제일 어려워요. 그리고 유벤투스도 바로 이제 라치오랑 맞다이 뜨고 우디네세 뭐 한번 한 다음에 베네치아도 지금 강등권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어가지고 유벤투스도 일정이 쉽지만 않습니다. 저항이 굉장히 거셀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이 순위 싸움의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다음 라치오 대 유벤투스 이 경기가 될 것이고, 로마가 과연 아탈란타, 밀란, 토리노 여기서 자빠지지 않을 것이냐, 그런 것들이 관건이 될 거로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강등권 싸움도 있는데, 강등권 상황으로는 지금 이제 레체가 17등, 베네치아 18등, 엠폴리 29등이에요. 이제 20등에는 몬짜가 강등이 확정이 돼버렸고, 근데 요즘 베네치아나 엠폴리가 나름대로 그렇게 나쁘진 않거든요. 이제 강등을 살 수 있는 17위까지는 승점이 뭐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승점 1점 차밖에 안 나죠. 이래서 여기도 굉장히 치열합니다. 일단은 레체 남은 경기 동안 베로나, 토리노, 라치오 그래도 뭐 이 정도면은 좀 쉽지는 않죠. 그리고 베네치아, 피렌체, 칼리아리, 유벤투스인데 칼리아리도 뭐 원정 가는 거고 베네치아도 일정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엠폴리는 파르마, 몬자, 베로나인데 비교적 이게 19등인 엠폴리가 일정이 가장 쉬워 보이거든요. 일정이 가장 할만해. 여기 중에는 이미 강등당한 몬자 제일 쉬운 상대가 섞여 있는 것도 있기도 하고, 이 다른 팀들은 남은 경기 동안 1승이라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참 애매한 와중에 저는 엠폴리는 일단은 1승은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자, 여기도 이제 밑에 팀들 간에 혹시라도 이제 동률이 되는 경우 그런 것들을 위해서 상대 전적을 한번 모아봤는데, 일단은
레체는 밑에 팀들한테 굉장히 강했었습니다. 베네치아나 엠폴리한테 모두 다 상대적이 앞선다. 그래서 밑에 있는 팀들은 반드시 레체랑 승점이 동률이 되면 안 되고 무조건 승점을 앞서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레체는 승점이 동률이 돼도 이런 상대 전적이 많이 앞서기 때문에 우세하다. 그런 것들이 좀 있고요. 베네치아나 엠폴리 동률이라고 합니다. 지금의 베네치아가 승점 1점 앞서 있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좀 주시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가장 생각나는 거는 베네치아는 요즘에 남은 일정이 사실 제일 빡센 편인데 오히려 지금 제일 잘 싸우고 있는 거는 사실 베네치아거든요. 제가 베네치아가 뭐 시즌 내내 원정에서 승리가 없다. 요즘에도 뭐 무승 행진이 참 빡세다 이랬었는데 베네치아 그래도 요즘에 좀 나쁘지 않아요. 상대팀 상위권 팀들한테도 잘 비비는 것도 보이기도 하고 저는 이 세 팀 가운데 지금 가장 경쟁력 있는 건 저는 베네치아라고 보거든요. 다만 이 남은 상대들이 너무 빡세다. 이런 거는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엠폴리는 아까 말했다시피 일정이 가장 쉽습니다. 일단 몬짜 1승을 할 수 있는 상대 이게 있다는 게 참 큰 것 같고 저는 엠폴리가 바로 다음에 있을 파르마와의 경기 엠폴리 입장에서는 이 파르마와의 경기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몬짜를 잡는다고 치면은 파르마한테 한번 쇼부를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엠폴리도 사실 뭐 직전이 나쁘지 않았었기 때문에 저는 바로 이번 라운드가 특히 이제 엠폴리한테는 정말 중요할 거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이렇게 오늘 제가 방금 설명해드렸던 우승 경쟁 챔스 진출권 경쟁, 강등권 경쟁 이런 것들을 한번 기억해 주시고 남은 이제 세 경기를 보면은 좀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거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자 이제 오늘 거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축구 이제 세 경기 코모 대 칼리아리 경기 있습니다. 자 둘 다 사실 뭐 강등권이나 뭐 유럽 대항전 이런 거랑 큰 상관이 없어요. 10등과 14등의 대결인데 요즘 폼으로는 그냥 코모의 기세가 너무 좋습니다. 얘네들 요즘에 뭐 중위권을 평정한다던 이런 식으로 5연승 달리고 있죠. 요즘에 뭐 잘 안 지던 파르마까지 원정에서 잡기도 하고 물론 이제 마지막에 최종적인 인터밀란전이 있지만은 요즘에 코모는 5연승 달리고 있는 이유를 보여주고 있어요. 얘네들은 승격팀인데도 결국에 시즌 막판을 중위권 대가리 딱 10위로 마무리하는 모양새고 올 시즌 리그에서 가장 몸값이 많이 뛴 두 명의 선수 니코파스와 아산 디아오 얘네들이 모두 코모 소속입니다. 그리고 구단주도 인도네시아 재벌이어가지고 다음 시즌에 좀 거하게 투자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만큼 코모의 날갯짓은 여기서 멈추지 않을 거다. 저는 다음 시즌이 더 기대가 되는 팀입니다. 그리고 뭐 칼리아리는 사실 뭐 강등 걱정은 안 해도 되는 위치지만은 원정 인기가 조금 거슬리죠. 칼리아리는 아무래도 이제 홈발, 사르데니아 섬의 홈발 그걸 많이 받는 팀이고 원정은 비교적 약한 면모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칼리아리의 이제 원정 성적은 이렇게 되거든요. 최근에도 이렇게 뭐 하위권 몬짜 잡는다든지 베로나 한번 잡는다든지 뭐 이런 거 있지만 대체로는 원정에서는 많이 약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많이 관찰이 되는데 결국 이번 시즌 내내 애매했던 것 같아요. 뭐 강팀 상대로도 가끔씩 뭐 공중전 능력으로 세트피스 발이나 뭐 홈발 이런 것들 보여줬지만은 결국에 뭐 칼리아리는 그냥 예년이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냥 지금 코모가 중위권을 싹 다 정리하는 중인데 칼리아리도 이제 뭐 홈이 아닌 이상은 좀 정리당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것 같아요. 이번 경기에서는 뭐 아산 디아오 같은 애들이 못 나올 수도 있다지만은 요즘에 뭐 가브리엘 스트레파자가 막판에 좀 홈이 올라온 것도 있기도 하고 저도 뭐 큰 상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경기는 코모를 좋게 보고 한번 뭐 헨슨까지도 도전해봄직한 그런 게임 같습니다. 자 다음 라치오 대 유벤투스 경기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얘네들은 승점이 지금까지 동률이에요. 챔피언스리그 진출과 4위 싸움에 승점이 동률인 애들이다. 정말 중요한 매치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라치오도 사실 뭐 시즌 초반에 되게 좋았는데 결국에 마지막까지 챔스권 경쟁은 이어가기는 하네요. 뭐 유로파도 치르고 중간에 뭐 연승도 하다가 부침이 찾아오고 쉽지 않았지만은 라치오의 현재 뭐 스쿼드 규모나 투자 대비 저는 이 정도면은 나쁘지 않은 성과 같긴 하네요. 이제 라치오는 남은 일정이 좀 어렵다. 제가 그런 얘기 들었었죠. 순위를 역전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 근데 또 이제 유벤투스가 뭐 파르마한테도 지더니 챔스 진출권을 두고 볼로냐랑 정말 중요한 경기를 비기는 꼬라지 그런 것들을 보니까 사실 라치오가 마냥 빠질 것도 없어 보이거든요. 어쨌든 간에 뭐 유벤투스가 조금 더 큰 클럽이고 뭐 이런 투자 같은 것도 많고 올 시즌 첫 맞대결에서는 이제 라치오의 마리오 힐라 주전 센터백이 퇴장당한 상황에서 유벤투스가 한번 어렵게 이긴 적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근데 유벤투스도 지금 감독을 바꾸고도 여전히 뭐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유벤투스 뭐 파르마한테도 지기도 하고 볼로냐랑 중요한 경기 비기고 경쟁팀들한테 이렇게 좀 맥을 못 추는 것들 이런 것들이 꽤 보이죠. 이런 상황인데 직전 볼로냐를 사실 엄청 고전한 거예요. 이것도 솔직히 이 경기 이제 그 캐프렘 튀랑이 선제골을 넣었는데 그것도 이제 골키퍼의 좀 판단 미스에서 나온 거였었고 페널티킥도 사실 좀 불리만 했는데 심판이 안 벌어졌고 사실 내용상으로는 이 경기는 유벤투스가 우세한 경기를 했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웠었어요.
근데 뭐 이제 지금 라치오는 이번 시즌에 또 이제 슈퍼서브 페드로가 팀을 여러 번 구한다거나 뭐 극장골들이 되게 많았는데 일단은 얘네들은 지금 상대적상으로 가장 많이 보이는 건 이거예요. 최근에 8번의 맞대결 동안 이렇게 홈팀들이 전부 다 이겼었다. 내일은 라치오가 홈팀입니다. 지금 이런 것들 보이고 사실 나는 이거는 좀 패스가 맞는 경기이긴 한데 정말 뭐 치열할 것 같고 많은 것들이 걸려있다. 뭐 결장 상황 같은 것들은 이제 라치오 쪽에서 뭐 히사이나 파트릭이 있고 유벤투스는 뭐 다수의 선수들이 이렇게 좀 결장이 많이 있습니다. 결장 상황들을 생각을 하면 라치오 쪽이 조금 더 호재이기는 해요. 유벤은 뭐 3백으로 바꾸고 튀랑이나 로카텔리 중원, 전방에도 콜롬무안이나 블라옵시를 같이 뭐 써보려고 비변이라고 노력 중인데 잘 안되고 있기도 하고 라치오는 조포인 카스티아노스가 7경기 동안 한 골밖에 없는 거 그런 것들이 조금 뼈아픈 것 같아요. 솔직히 승패는 너무 빡세고 나는 언더는 볼만한 것 같은데 그래도 이거는 뭐 4위를 수성해야 되는 유벤투스가 프렌을 받았다면 저는 프렌 정도는 그래도 볼만하지 않을까 그 정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되게 어려운 경기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엠폴리 대 파르마 경기인데 제가 지난번에 이제 라치오전에서도 얘기를 했었었고 계속 얘기해오는 기록이지만은 엠폴리는 이제 그 무승 기록 이런 것들이 있었죠. 중간에 한번 유벤투스를 잡았다 이게 있지만 이거 코파에서 연장 간 경기 사실 무승부거든요. 그래서 쭉 보면은 마지막 승리가 이제 작년 12월 8일입니다. 이때 이후로 엠폴리는 승리가 한 번도 없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22경기 동안 6무 16패 그리고 이거를 또 홈만 봐도 지금 홈만 보면 이렇습니다. 코모한테 한번 홈에서 이긴 게 11월 달인데 그 이후 12경기 동안 3무 8패 마지막 승리가 11월 달이에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나마 뭐 이제 직전 라치오전에서는 이스마일리, 뭐 페첼라, 콜롬보 뭐 기존 주전 자원들이 많이 뛰었었는데 1분 만에 수비수 BT의 이런 공중볼 실수에 이은 실점 그런 것들이 있었고 콜롬보의 이제 전반 퇴장도 있었고요. 그나마 좀 긍정적인 거는 엠폴리가 여태까지는 전혀 경쟁력이 없어 보였던 거에 비해서는 직전 라치오전은 그나마 조금 더 나아 보이긴 했다는 거 그런 것들이 있는데 문제는 지금 내일 상대한 이제 파르마가 한창 지금 고춧가루를 제대로 뿌리고 있는 팀이라는 거거든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파르마는 지금 이제 크리스티안 키부가 감독으로 온 이후 지금 여기부터거든요. 키부가 이제 감독으로 10경기를 맡았는데 키부가 감독으로 오고 나서 성적이 2승 6무 2패예요. 일단은 잘 안 지는 팀이다. 뭐 이런 거고 내용상으로 이제 뭐 코모라든지 뭐 우디네세 이런 팀들한테 지긴 했지만은 인터밀란, 피렌체, 라치오랑은 비겼고 볼로냐랑 유벤투스는 얘네들이 잡아버렸거든요. 그 정도로 파르마는 경쟁력이 꽤나 있는 팀이라고 보입니다. 이거는 워낙에 지금 파르마가 도깨비 팀이어가지고 또 이제 뭐 강등권인 엠폴리의 열이 엠폴리는 지금 뭐 탈출을 해야 되니까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파르마도 지금 16위에요 16위 승점 상황은 엠폴리랑 뭐 7점 차이나 나고 파르마는 이 정도면 안정권이긴 한데 그래도 강등에서 아주 뭐 자유로운 순위까지는 아니긴 하죠. 작년에도 엠폴리가 진짜 막 기적처럼 강등에서 살아났던 뭐 그런 팀이긴 한데 저는 지금까지도 리그 이제 3경기 남았는데 22경기 동안 승리가 없다. 저는 이게 너무 크게 다가오는 것 같고요. 이 경기 역시 엠폴리의 동기부여는 알겠지만은 저는 파르마가 지금 키부가 돌아오고 나서 지금 되게 잘하고 있는데 저는 엠폴리가 정배받을 게임은 아닌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파르마의 프렌 좀 더 욕심을 낸다면 뭐 승리까지도 가능할 만하지 않나 그런 생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